도박과 투자를 가르는 단 하나의 경계가 있다면 단연코 그것은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증시의 폭락 현상이 이루어졌던 그때 상황이 지금 좀 유사하게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리고 기업 분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거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우리가 수립할 때 우리가 미래의 증시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증시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앞에 상존해 있는 리스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는 최소한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이 질병이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12월 달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이 질병을 우리가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 코로나라는 거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증시가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었고 모든 이제 공장이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이 셧다운이 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 자체도 크게 급락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넘어가지 않을까, 잘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면역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코로나랑 또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아과 다시 말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발병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병실을 가면 되지만 이제 소아진료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소아과가 이제 난리가 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의 교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뭐 이러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겠지만 질병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의 상황이 오버랩돼서 보인다. 증상은 일반 감기랑 비슷합니다. 뭐 이건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속시간이 3주에서 4주 정도로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질병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되겠는데 대체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보시게 되면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이제 분류가 된 질병이고요. 감기랑 비슷하게 감염된 사람의 침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고 이게 가장 특징적인 건데요. 5세에서 9세의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한다라는 거예요. 주요 증상은 감기랑 같은 두통이나 발열, 콧물, 인후통 등입니다. 그러니까 좀 감기 같은 건데 사실 뭐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좀 감기랑 유사한 측면이었는데 3주에서 4주간 지속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감기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도 좀 많이 아픈 편이었거든요. 실제로 어린아이들 가만 보면은 감기 심하게 걸리면 막 토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아프기는 했지만 이게 엄청나게 세게 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일주일 정도가 일반적인 감기의 이제 그 유효기간인데 이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4주간 지속된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한 일주일 정도 기침하고 이러고 막 가래 끓거나 아니면은 막 아프고 말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침이라는 것도 한 일주일 하고 말면 모르겠는데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이게 심해지는 거에 따라서 폐렴으로도 가고 그래요. 폐까지 손상되고 여기 목까지 손상되고 근데 일주일 정도면은 뭐 그래 좀 손상이 가더라도 회복이 되고 이러는데 3-4주 동안 기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에 무리가 안 갈까요? 목이랑 폐에 엄청난 무리가 가기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손상이 간다는 거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더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세에서 9세 사이에 발병된다라는 점 그리고 3주에서 4주간 지속된다라는 점이 코로나 때와는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를 뭐 호들갑을 떤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증시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증시를 예측하는 건 날씨를 예측하는 것과 비슷해요. 뭐 날씨를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소나기가 올지 안 올지 저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먹구름이 낀 상태라는 건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산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산에 돈을 쓰는 게 아깝다? 우산에 돈 쓰는 게 아까우면 이게 안 되죠, 여러분들. 비 맞고 가면서 여러분들 그 옷이라든지 병원비 나가는 거 생각한다면 우산 가격을 기꺼이 지불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건 다 가치 판단에 관한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이 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신다면 오늘 저의 투자 전략을 좀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과거를 거슬러 가 볼게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2018년도까지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때 이후로 증시가 거의 한 2년 동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6개월 무너졌다가 한 6개월 정도 회복되면서 회복되나 싶었거든요. 20년 초까지만 해도 19년 중순에서. 근데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갑작스러운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입장이거든요. 폭락을 했지만 어때요?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홀딩했으면 먹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폭락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폭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능성을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해칭을 해야 되냐? 저는 이제 과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현재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수젠텍, 얘네가 이제 진단키트거든요. 진단키트 관련주인 수젠텍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약품, 그 다음에 위더스제약, 메가이CS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슈가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거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기업들인 이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으시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 국제약품이나 수젠텍, 뭐 위더스제약, 메가이CS 이런 거는 혹시라도 증시가 이 이슈로 인해서 폭락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얘네는 급등이 나와요.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진단키트 뭐 1, 20%대 급등이 아니에요. 뭐 500%, 1000%, 뭐 5배, 10배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익률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수익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착실하게 모아나가고 있는 거 실적도 잘 내는 그런 기업에 투자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그런 장치로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느낌이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큰 돈을 투자하시면 안 되고 소액으로 접근해서 수익률로 승부를 보고 리스크를 해칭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건 뭐 투자 전략이라는 게 더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전략으로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 여러분들 뭐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해가지고 이제 뭐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각이 될 건데 수젠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단키트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약품이라든지 위더스제약, 그 다음에 메가이CS가 지금 대표적인 수혜주고, 뭐 광동제약이나 DXVX도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저기까지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딱 요 정도가 대장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폐렴이라든지 요런 거 이제 항생제 요런 쪽으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젠텍이 진단키트인데 그 다음에 이제 폐렴에 관련된 이게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잖아요. 폐렴 항생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애들이 국제약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를 통해서 수젠텍 진단키트로 봤더니 폐렴이 맞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네. 그럼 이제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폐렴 항생제 의약품 생산하는 국제약품 얘네가 이제 또 쓰이겠죠. 그래서 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면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위더스 제약이라든지 얘네도 지금 보시게 되면 항생제 쪽이거든요. 그래서 위더스 제약도 같이 묶어가지고 보시면 돼요. 메가이C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든지 인공호흡기 이런 거를 이제 얘네가 판매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흡기 질환 관련된 장치나 이런 뭐 약물이나 이런 걸로 수혜를 받는 게 국제약품 위더스 제약, 그 다음에 뭐 인공호흡기 같은 호흡기 질환 이런 거를 보조해주는 메가이시에스, 그 다음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수젠텍,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정리를 잠깐 해드리게 되면은 수젠텍이 이제 진단키트 쪽이에요. 국제약품이나 이제 위더스 제약 이런 애들은 이제 항생제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이시에스 이런 쪽은 호흡기 이런 거 이제 보조해주는 장치,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많이 볼 것도 없고요. 이렇게 4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수젠텍, 국제약품, 위더스 제약, 메가이시에스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딱 눌림목을 주는데 또 한번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가면. 이 주식들이 안 가면 좋은 거예요. 시장이 다행히도 이 리스크를 잘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폭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만 접근하고 혹시나 이렇게 돼서 잘못돼서 그냥 이게 주가가 무너지면 다행이다, 리스크 없이 그냥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거랑 내리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명분은 물가가 더 이상 안 올라갔을 때예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CPI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그래서 한국 이제 CPI 전년 대비 물가 지표도 보게 되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지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인 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는 어지간해선 잡힙니다. 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뭐 10월달, 11월달까지도 떨어졌는데 12월달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바꿔 말하게 되면은 경기가 그만큼 안 좋고 수요가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진다는 건데, 이런 질병 이슈까지 또 터지게 되면 굉장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코로나 때처럼 이런 폭락이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혹은 코로나 때처럼 저렇게 과하게 폭락을 안 하고 적당히 폭락하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면 여러분들 이번 폭락 때 만약에 나온다는 전제하에 종목을 함부로 매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빨리 끝나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이게 박살이 나게 되면요, 여러분들 장기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박살이 났을 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을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계속해서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도 조언드렸지만, 지금 AI니 로봇이니 뭐니, 저도 로봇 영상, 분석 영상을 많이 찍어드렸지만 굉장히 성장 개념의 종목들을 많이 바라보고 계세요. 물론 가겠죠. 제가 로봇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좋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5년에서 7년 이상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5년에서 7년 동안 추매하면서 매집할 생각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럴 게 아니면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 기준금리가 지금 낮은 상황도 아니다. 성장주 개념의 종목들을 볼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이럴 때 더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볼 수 있는 게, 믿을 수 있는 게 실적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실적 기반으로 걔네는 다 수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 믿고 갈 만한 종목들을 잘 갈무리해서 가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장주 개념의 포트는 포트 비중 내에서 30%를 넘어가는 게 좀 그다지 안 좋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50% 이상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성장주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를 좀 권장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좀 더 비중을 늘려놓으시고, 성장주 개념의 종목들은 한 30% 비중,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해증할 수 있는 전략의 테마주들을 한 10에서 20% 정도 운용하는 거를 저는 괜찮게 보거든요. 이건 근데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포트 비중 대비해가지고 뭐 수젠텍이라든지 국제약품, 위더스 제약, 메가이시에스 한 요 4개 종목 정도는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포트 내에서 한 10% 비중 정도, 적게는 한 5% 비중 정도는 리스크 해칭 관점으로 진입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이건 사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의 이제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런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폭락이 물론 안 나오고 메가이시에스라든지 이런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그냥 다 고꾸라져 버리고 이 이슈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좋은 거예요. 증시가 이제 악재를 잘 물리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에 비중이 많은 그런 실적 대비 성장할 종목들이 좀 더 이제 위기를 안 겪고 바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마이코플라즈마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리스크는 우리가 분명히 해칭을 해야 되고,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때 이제 경제학과에서 대학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투기와 다시 말해서 도박과 투자를 가르는 단 하나의 경계가 있다면 단연코 그것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항상 이 말을 새기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하든 결국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건 도박이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람은 투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발 증시 급락, 물론 저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나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먹구름이 껴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영상 제작했고요. 이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칭하고 싶다, 이 리스크를 피해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렇다면 수젠텍이나 위더스제약, 국제약품, 메가이시에스 이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발 수혜주들을 포트에 담아 놓으셔가지고 다른 종목들이 빠질 때 해칭 전략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보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모르고 또 증시가 물론 이대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폭락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해서 이 종목들 꼭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이번 위기도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급박하게 좀 영상을 여러분들께 찍어드렸는데요. 4개 종목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물론 투자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역시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크게 빠져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요. 하지만 전 매도는 안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런 폭락이 올 것 같아서 좋은 기업이 있는데 더 빠질까봐 이걸 매도한다, 전 이건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폭락이. 그러면 나는 그 매도가 완전히 패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기업을 사서 계속 모아나가야 된다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 이건 로봇도 똑같고 스마트 팩토리도 똑같아요. 지금 매수해서 빠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러시는 분들은 주식이랑 안 맞는 거예요. 벌써 전략이 잘못되셨어요. 5년에서 7년 동안 매집할 생각 하셔야 돼요. 적금 붙듯이. 그래야 빛을 보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올라있는데 로봇이나 AI 쪽이 이거 여기서 찍고 그냥 올라가기만 바란다? 이건 완전 도둑놈 씹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뭐 아직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꼭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향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수젠텍, 국제약품, 위더스제약, 메가이시에스 4개만 기억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단타장인이었습니다.